안녕하세요. 산부인과 톤 작가 동아산부인과 원장 송동아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저출산이 굉장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제가 산부인과를 시작하던 옛날에도 출산율이 한참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어가지고 산부인과가 엄청나게 인기 없는 진료 과목이었는데 지금은 또 그때보다도 출산율이 훨씬 더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진료실에서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지금 30, 40대에서도 임신이랑 출산을 하지 않은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자녀를 부만하신 분들에 비해 가지고 부만을 하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 같긴 합니다. 예전 같으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뭐 한 20대 정도에 결혼하고 임신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좀 자연스럽게 산부인과 방문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결혼 단계 자체에서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산부인과 방문 자체가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방문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는데 이게 아예 안 오시는 분들은 한 40, 50대까지도 안 오시다가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건강이라는 게 증상이 없으면 우리 몸은 뭐 잘 모를 수밖에 없고 검진을 해보기 전에는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가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을 키우고 계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면 사실 산부인과 정기검진은 누구나 꼭 필요하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자궁경부암 국가검진을 이제 의료보험공단에서 무료로 만 20세마다 2년마다 해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이 덕분에 산부인과에 많이 방문해 주시고는 있는데요. 이것도 남자친구가 없으신 분들은 아예 안 오시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이제 없으셔도 어느 정도 이제 산부인과 검진은 한 번씩은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원래는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검진을 하도록 학회에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검진의 측면 말고도 원래 여성의 신체에서 임신과 출산은 엄청난 이벤트이긴 한데요. 이제 이런 임신이나 출산이 굉장히 고되고 힘든 일이다 보니까 이게 약간 건강을 해치는 일처럼 약간 인터넷에서 받아들여지는 면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이런 임신이나 출산을 일생에서 아예 안 한다면은 오히려 위험도가 올라가는 여성 질환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호르몬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여성의 자궁이랑 난소는 원래 이제 가임기 내내 한 몇십 년 정도 한 달에 한 번씩 끊임없이 생리랑 배란이 사이클로 계속 반복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난소랑 자궁 내막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스트레스로 작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난소에서는 이제 배란이 되는 과정에서 난포가 생성이 되고 이제 배란포가 터지고 이게 아물면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세포에 오류가 날 가능성이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자궁 내막도 쌓였다가 출혈되면서 무너지고 다시 재생되면서 이제 세포를 끊임없이 회복하는 과정을 거치니까요. 그래서 임신을 성공하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난소랑 자궁이 한 10개월 이상 배란도 쉬고 여성 호르몬 활동도 없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수유도 하시면 수유하는 기간에도 배란이 억제가 계속되니까요. 이 기간이 더욱 길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난소랑 자궁이 받았던 손상이나 스트레스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임신을 안 하시면은 이제 이런 자연스러운 장기 휴식 기간이 그냥 없어지는 거라서 난소가 이제 쉴 시간이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문상으로는 이제 실제로 이런 임신이나 출산이 전혀 없었던 경우에 이제 여성 호르몬 영향을 받는 장기인 유방암이나 뭐 난소암, 자궁내막암 같은 질환의 사망률이 좀 유의하게 올라간다고는 합니다. 생리를 너무 오래 안 하면은 사실 자궁내막에 문제가 생기는 확률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는 맞는데 생리를 너무 잘해도 건강에 좋지 않다고는 하니까 이게 좀 억울하기는 하죠. 또 자궁내막증이 있는 경우에는 또 이거랑 비슷한 원리로 임신하고 수유하는 기간 이제 그 중에 여성 호르몬 활동이 이게 쭉 없어지게 되니까 그 사이에 자궁내막증 병변이 사라져가지고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자궁내막증이라는 게 이제 어떤 질환이냐면은 이게 자궁내막에서 생리하는 세포가 자궁 바깥에 이제 난소나 뭐 복강에서 생리를 하면서 이제 출혈을 거기서 만드는 질환인데요. 원래는 호르몬 약을 먹기도 하고 뭐 주사를 쓰기도 해서 약간 이제 여성 호르몬을 낮춰가지고 폐경 비슷한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그 자궁 밖에 있는 자궁내막 세포를 말려 죽이는 방법을 쓰는데요. 이 임신을 하게 되면은 이런 치료 비슷한 상태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한 1, 2년 동안 장시간 동안 만들어주게 되니까요. 이게 임신 출산 이후에 자연출로 완치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생리통이 있다가 임신하고 나왔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이제 바로 피임약을 먹어주는 방법인데요. 피임약을 드시면 약 자체가 배란을 막아주고 자궁내막이 증식하는 거를 방지를 해줘가지고 난소랑 자궁이 쉬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논문상으로는 피임약을 좀 한 몇 년 정도 장기로 드셨을 때, 뭐 한 5년 정도 연속으로 드시면은 실제로 난소랑 자궁내막암을 한 40%에서 60% 정도 발생률을 낮춰준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유방암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피임약이 유방암의 발생 확률을 낮춰주지는 않고 유방질환이 있으시면 피임약을 복용하시면 안 되긴 합니다만, 원래 근데 피임약을 얘기하면 다들 부작용부터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셔가지고요. 물론 이제 치료 목적으로 피임약도 호르몬 조절이나 생리주기 조절 목적으로도 복용하시기는 하지만 이렇게 난소나 자궁내막 보호의 장점도 있는 거를 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피임약을 이렇게 몇 년씩 드셔도 돼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용량 피임약들, 야즈같이 이제 많이 먹는 피임약들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 드셔도 된다고 임상 리포트도 이미 나와 있고요. 불규칙하게 막 드시지 않고 막 이제 연속해서 쭉 드시면은 이제 혈전 혈전도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거든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피임약을 막 몇 년 먹어서 배란을 이렇게 쉬면은 난소에 있는 난자가 아껴지니까 혹시 폐경도 천천히 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셨는데, 이게 폐경은 약을 드시는 거와 상관없이 정해진 내 나이에 맞춰서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생리도 안 하고 배란도 잘 안 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혹시 배란이 안 되니까 난소 보호가 되는 거 아니냐 하고 궁금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예요. 정상적으로 생리를 하지 않고 오히려 너무 오랫동안 이게 정체가 되니까 이러면 자궁내막 세포가 이상한 세포로 변할 수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악성 확률이 몇 배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나 생리를 너무 오래 안 하는 생리불순 같은 경우는 꼭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치료를 받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피임약 말고 미레나나 루프 같이 이제 자궁에 직접 하는 피임하는 루프 같은 것도 이제 비슷한 효과가 있는가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실제로 이제 미레나 같은 이제 호르몬 루프 피임법들은 이런 자궁내막을 만들지 않는 피임법이라서 자궁내막을 보호하는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난소의 배란을 막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난소 보호 효과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이제 파레하는 임플라논 같은 피임 기구가 있는데요. 얘는 배란을 억제하는 원리기는 해요. 그래서 직접 배란을 억제해서 피임을 시키는 거니까 이거는 실제 난소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실제는 논문이나 진행된 연구가 없어가지고 정확한 정보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난소암을 예방하자 이렇게 해서 피임약을 꼭 드셔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피임약은 장점도 있지만 다른 부작용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장점 하나만 가지고 장기 복용을 계획하시기에는 많이 무리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피임약을 먹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피임약을 먹고 있다면은 피임약이 이런 장점도 있구나 하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임신을 하지 않았을 때 더 생길 수 있는 여성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